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워럭 트레이더를 꿈꾸는 주식 투자자 워럭이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의 주식 매매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이고요. 글로 쓰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면 나중에 복귀하기도 쉽고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면 뇌동매매도 줄일 수 있고 제 매매일지를 매매 원칙을 더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매매일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식 매매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주식 매매 시작은 2007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주식을 쉬었던 시기도 있긴 한데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였고 그 이후로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는 주린입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2007년도가 언제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한 7, 800 정도에서 2000 가까이 오르던 2007년도 한 이쯤 7, 8월쯤 여름쯤에 2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은행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러 갔었는데 그때 은행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 할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웠던 분이고 고마운 조언이었었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한 것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귀에 안 들어왔겠죠. 매우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거의 끝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 2000포인트 가까이 왔던 2007년 7, 8월쯤 이때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이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때가 대세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들이 이렇게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한 시기였는데도 제 계좌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또 조정이 오면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던지고 또 오르고 있는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면 또 조정이 나와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던지고 이런 전형적인 개미 심리에 의한 원칙 없는 개미 심리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매매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2007년도 7, 8월쯤 한 여름에 들어가서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더 오르고 나서 대세 상승장의 꼭지를 경험하다가 11월 달부터 지수가 7% 급락하고 1월에는 14% 급락하고 이렇게 하락장을 쳐맞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2085
고점을 찍고 최저점, 최저점이 892까지, 이때 최저점 890입니다. 89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일단 뭐 그때 대학생이었고 자본금이 크지 않다 보니 엄청난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학생 시절 알바에서 갖고 있던 돈과 부모님께 투자로 더 불려주겠다고 빌렸던 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거의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한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떠나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결국 하고 나서 2010년도쯤 이제 다시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려고 보니까 지수가 9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700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에 1700 정도, 코스피 지수 1700 정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참 좀 아깝다. 저 하락할 때 제가 주식시장을 취업 준비하느라 떠나 있었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빨리 주식으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항상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가 많았거든요.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박스권 내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그 박스권 안에서도 급락이 한 번씩 나오게 될 때마다 급락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6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박스권 안에서도 그 급락 이 급락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급락이 나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서 지수가 2600까지도 코스피 지수 2600까지도 올랐었는데 또 제 계좌는 소외를 당하면서 그렇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20년 3월 2020년 3월에 이렇게 코로나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코스피 지수 2600이었던 지수가 1440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이때도. 이때까지 저는 한 20-30%씩 거의 물려있는 종목을 몇 년 동안 강제 장기 투자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지는 하락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락장이 오면 제가 평상시에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수 하락이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종목을 모두 팔고 지수 ETF인 코스피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은 상승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고 지수 상승분의 2배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락장이 오게 되면 지수 2배짜리 ETF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분할로 매도하고 곧버스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때 2020년 3월 네, 이때였죠. 이런 급락장을 경험하면서 저는 가지고 있던 종목을 분할 매도하면서 곧버스로 갈아타기를 며칠 동안 하다가 2020년 3월 23일 잘 움직이질 않네. 네, 이날입니다. 2020년 3월 23일 코스피 지수 1482인 날, 코스닥은 433인 날 곧버스를 모두 다 매도하고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로 전량 갈아타게 됩니다.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지수 최저점에서 제 전체 계좌를 지수 2배 ETF에 전량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8%, 그 다음날 바로 코스피 지수 8%, 코스닥 지수 8%씩 해서 엄청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레버리지는 2배씩이니까 뭐 16%, 18% 이 정도씩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하게 오른다 싶어가지고 또 개미심리가 발동을 해서 그 다음날 또 거의 다 팔게 되고요. 일단 그렇게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다가 김정은 스스로 위중서 찌라시가 나오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예, 이날인 것 같기도 한데 지수가 갑자기 오후에 상승하던 주식이 급락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던 레버리지를 곧버스로 또 갈아타게 되면서 곧버스에 쳐물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에 제 월급만큼의 금액이 막 증발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상승장에서 이 또 대대 상승장에서 저는 결국 계좌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곧버스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엄청 무너졌고 주식시장이 엄청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관망하기로 하고 한동안 주식시장을 떠나고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1년 또 이제 이런 상승장 이후에 봄쯤부터 다시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은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 이때는 이미 워낙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요. 근데 7월부터 이렇게 또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하락장을 이렇게 처맞게 됩니다. 시원하게 떨어져요. 맨날 참 오를 때 또 시원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뭐 금액이 크지 않은 하락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누구나 다 손실 보는 시기였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락장 이후에 나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업 투자를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런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누군가와 대화 상대가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주식 하락에 대한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런 말동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친구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지수가 하락 추세라고 하면서 전문가들도 다 하락 추세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런 방송들을 들어보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유튜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미국 3배의 인버스인 SQQQ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아주 많은 비중으로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찾아오는 상승장에서 또다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고, 이제 또다시 계좌가 반토막 가까이 손실이 나면서 두 번째 계좌 반토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그때는 두 번째 반토막이라서 주식으로는 이제 내 계좌가 회복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주식으로 두 번이나 크게 얻어 터지면서 엄청 암울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의 상승장에서 저는 두 번의 계좌 반토막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멘탈과 계좌는 영원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2010년도 봄이었고 2023년도 봄이었는데 각각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년 전이었는데 저희 멘탈과 계좌는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전에 반토막 났던 그때는 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놀고 안 사고 하다 보면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그 2년 전에 반토막 났던 부분은 이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 2년 전 손실났던 그 부분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2년 동안 계좌가 좀 플러스가 났더라면 거의 만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2년 동안 또 조금씩 손실이 났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계좌가 만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이런 상태에서 저는 매매지를 유튜브로 수년은 원칙 매매를 하면서 의미 없는 뇌동 매매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매하는 날에는 매매일지를 거의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 유튜브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의 계좌도 매달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매매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유튜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의 매매일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